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2022년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높아졌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한다는 것. 이것은 당장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 대도시는 바다에 근접해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2.7cm나 높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해수면이 상승하여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결국 기후난민이 생길 것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2050년에 기후난민이 전 세계의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농산물들의 생산이 급감하고 야생동물에게 식량을 제공해주는 숲 대부분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가뭄, 홍수, 폭우, 태풍 등과 같은 이상기후가 심해지고 식량 문제와 식수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 자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 인명피해를 일으킵니다. IPCC는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파괴는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티핑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티핑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IPCC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올해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명백하게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 인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으며 기후변화가 생태계와 인간이 구축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위험 수준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물 부족, 생물종의 멸종 위기, 홍수와 가뭄, 식량 감소, 사회적 불평등, 각종 사회 불안과 갈등, 기후변화까지 인간의 활동으로 이것들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각 정부와 기관들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티핑포인트를 넘기지 않겠다와 같은 공동의 차별화된 각자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더욱 증가되었을 뿐입니다. 과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세는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수십만 년 동안 오늘날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PCC에 따르면 지금보다 더욱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10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3.5도나 상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인천, 전주 등은 물에 잠겨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의해 화석연료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온실가스의 에너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가장 빠르게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수단일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5년 11월 우리나라 정부에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친환경 공정,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자동차, 저탄소 발전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우리는 이중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프로슈머란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의 합성어로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 및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단지나 빌딩, 단독주택 등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소비, 판매를 동시에 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는 남는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분산형 자원체계가 활성화되어 미래의 공유경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실증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19년에는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을 개설하는 등 개인의 에너지 프로슈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개인 간 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P2P 형식과 프로슈머와 소규모 전력 공동체인 마이크로그리드 간 연계 모델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프로슈머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 거래 방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거래 방식에는 크게 상계거래, 중개거래, P2P 거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계거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주로 태양이 비치는 낮 시간대에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하고 남는 전력을 잉여전력이라고 합니다.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시간대나 밤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수전전력이라고 합니다. 상계거래란 에너지 프로슈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자가 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전으로 보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전 전력량에서 잉여 전력량을 상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을 통해 100kWh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kWh를 자가 소비 후 90kWh의 잉여 전력량을 한전으로 역송합니다. 흐린 날이나 밤 등 전력이 부족할 땐 한전으로부터 20kWh의 전기를 받아 사용한다면 자가 소비 후 역송한 90kWh에서 사용한 한전 전기 20kWh를 상계 처리하여 잉여 전력량 70kWh가 이월됩니다. 이때 사용한 전력량은 상계 처리하여 0이지만 상계 처리하기 전 20kWh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여 요금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개거래입니다.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개인이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복잡하고 어려워 전력시장과의 거래 대신 한전과의 전력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전사 이외의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전력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개거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태양광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자가 소비 후 남는 잉여 전력을 중개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중개사업자의 수익이 거래위탁 수수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간 전력 판매 수입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중개거래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P2P 거래입니다. P2P 거래는 상계거래와 중개거래와는 다르게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끼리 직접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있다면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든지 전력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중개거래와 상계거래처럼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2P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소비자가 직접 생산한 전력을 자기 소비하여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프로슈머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낮은 전기요금과 그에 비해 높은 발전 단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발전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공급 비용을 줄여 낮은 전기요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태양광 설치 비용이 높고 전기요금이 낮다면 태양광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력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국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계약종별로 정례화된 전기요금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전력시장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간다면 에너지 프로슈머의 유인은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법제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법제는 매우 불충분하고 불완전합니다.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법규적 상위 하위 법령에만 규정된 부분이 많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 따른 법령도 체계적이지 않고 통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이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의 구체적인 일반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거래 방식의 구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국내에서 중개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중개사업자의 수익이 거래위탁 수수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연간 전력 판매 수입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P2P 거래는 필수적으로 한전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간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분산형 전원을 통한 전력의 생산 및 소비의 구축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여러 제도적 여건 때문에 전력거래 방식에서부터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새로운 시장 참여자인 중개사업자로 인해 소비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투명한 가격 공개, 청구 과정, 계약, 분쟁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탄소 실현 및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 프로슈머 관련 여러 사업들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여러 제도들과 법제들이 개선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인프라 혁신 등의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더러 체계적인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규모 프로슈머형 분산전원 보급을 확대해 소비자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 기반 미래 에너지 공급 모델을 제시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실증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전력 직거래 플랫폼의 도입과 그에 따른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 간 전력 거래 활성화는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탄소 중립 사회에 도달을 위한 목표와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